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더니요. 안녕하세요. 더블N 행복충전소 안양 평촌센터소장 문하진입니다. 예, 긴장도가 높고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요. 수줍음이 많아도 아주 많은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별 질문도 아닌데요. 무슨 질문을 하면 긴장하고 쑥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두 눈에. 그러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걸 참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정도로 쑥스러움과 긴장도가 높은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는요,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긴장도가 높고요,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대인관계나 학교생활 뭐 또 아니면 사회생활 같은데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였어요. 딸만 둘인 집안의 작은 딸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유복한 가정의 아이였거든요. 억압받고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친구는 항상 긴장하고 잔뜩 주눅든 그런 아이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과긴장을 하다 보니까요, 못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훈련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요. 훈련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려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완시켜주면은요, 그냥 뭐 새침하게 살짝, 이렇게 웃는 정도? 이 정도로 아이가 표현을 했고요. 자존감을 먼저 세워주고 편안하게 우리가 해주려고 따뜻하게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가 그제서야 살짝 뭐 마음 표현을 이제 해도 되나 하는데도 아직도 경계하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 네가 부정적인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표현하는 연습을 우리랑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네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 그것도 연습해볼까? 이렇게 아이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은 시간에 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저희가 배고프지?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이러면서, 아니면 제가 뭐 간식 같은 거 이러고 사와가지고 아이를 먹이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갈 때도요, 저희가 이렇게 꼭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요 막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오는 거여서 밤길이니까 조심해서 가야 돼, 알았지? 그리고 도착하면 선생님한테 문자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아이가 엉거주춤하게 저희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감정 표현이 정말 서툴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러는데 너도 좀 꼭 안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마지못해 이 정도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8회 정도 되니까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훈련실에 들어오면서요, 총기가 있는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얇은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짧지만 이런 집 주변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 같은 것도 이제 저희한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은요, 훈련을 하고 가는데 이제 딴 때처럼 이렇게 저희가 허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더니요,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를 막 가볍게 흔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좋은 감정을 이제 표현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를 감동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감각 통합 훈련을 할 때도요, 동작이 어설프고요, 그리고 당황한 모습이 자기가 이렇게 비춰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랬던 아이가 시지각이랑 청지각, 그리고 감각 통합 훈련, 사회성 훈련, 심리 상담을 하면서요, 점차 편안하고 훈련도 잘하게 되고요,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들어올 때는요, 밝게 인사하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건 기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훈련 때의 그런 태도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이 아이가요, 감각 통합 훈련을 하는데요,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궁시렁거리고 있었어요. 짜증을 내는 건 아니었지만요, 뭐 될 듯 말 듯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야속했나 봐요. 이 친구는 굉장히 얌전하고 차분했거든요. 그리고 학습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요,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였어요. 이렇게 수줍음이 많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샌가 정말 밝아지고요,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주저함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집중력이 높아서요, 몰입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훈련하는 것마다 이제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생기 있는 얼굴로 상기되어서 헐레벌떡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황해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안 타고 저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 후에 학교에서요 체력 검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할 겸 뛰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정거장 됐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서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참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아이가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씩 실천해보는 그런 용기를 갖는 걸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지도해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이 오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요. 이런 라포 형성이 잘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많이 생겼나 봐요. 말을 할 때도 이제 눈을 맞추는 건 기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전혀 떨지 않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화 톤에 알맞는 그런 목소리 크기, 톤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이야기를 할 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가끔씩 장난도 칠 줄 알고요. 딱 그 나이 중학교 1학년 소녀에 알맞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수행 과제도요 틀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요. 선생님들의 격려랑요 놀이하듯이 하는 수업 방식에서 우리 아이가 점차 이렇게 재미를 느껴가면서요 결과물도 좋아지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성취감도 생기니까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에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활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님 상담을 통해서는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 지도 방법이랑 그리고 협조 사항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 적응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니면요 자신의 마음을 열 줄도 모르고요 표현할 줄도 모르고 어려워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 차로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요. 한 달 전부터는요 스스로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됐고요. 스스로 집에서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또 가족과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아이로 변했다고요. 어머니께서 정말 놀랍고 새롭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고사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얼마 못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네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다. 어떡하냐? 잘할 수 있지? 그랬더니 저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공부하는데 집중도 되게 잘 되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저희들한테 인사를 건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가 평가를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은요 참을성이 많이 생겼고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 굉장히 힘들었고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이제는 편안해졌다. 그리고 자기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들고 짜증을 많이 냈었는데 짜증을 좀 덜 내게 됐대요 집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체육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몸동작이 어설펐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자기가 좀 편안하고 좀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많이 변한 자신의 모습에 성취감이랑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가 되어서요 자신감 뿜뿜하더라고요. 여기는 학원처럼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공부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정서심리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길을 조금 다독거려줬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과 몇 달 전과 확연히 달라진 우리 아이의 모습에 우리 아이 자신이랑 부모님, 지도하는 저희 선생님들도 무척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잊고 지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식이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받아들여지는 거, 또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되어서 정보가 처리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행동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각을 조직화하고 신경망을 튼튼히 해주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일선에서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이 체험을 합니다. 똑똑하고 행복한 우리 아이의 두뇌를 원하시는 부모님이시면요, 가까운 센터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뇌신경망 훈련을 통해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